안녕하세요. 특검 해설입니다. 먼저 구독을 하시고 시청하시면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이런 날이 또 있었을까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입니다. 8월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한민국 법집행의 심장부가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것, 오늘 그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초유의 압수수색, 그 현장과 의미. 8월 25일 오전 9시 30분 역사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집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청사 그리고 서울구치소까지 무려 4곳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박지영 특검보의 브리핑으로 온 세상에 알려진 이 소식의 중심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있었죠.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나란히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 이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특검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라며 말을 아꼈지만 과연 그 의미가 그뿐일까요? 저는 이번 압수수색이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성역 없는 수사를 향한 특검의 서슬퍼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을 향한 의혹들, 내란 방조 및 가담의 경계. 먼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는 어떤 의혹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불렀다는 6명의 핵심 국무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깊은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긴급 국무회의, 수많은 장관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계엄 선포는 강행됐습니다. 그는 왜 막지 못했을까요? 아니, 막지 않았던 걸까요? 본인은 모두가 반대했다고 항변하지만 결과적으로 헌정 유린을 막지 못한 책임,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을 불러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건 불법적인 계엄 체제에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 힘을 실어주려 한 행위, 즉 내란에 가담하거나 최소한 방조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심지어 반대 세력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출국 금지팀을 비상대기시켰다는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박 전 장관은 내가 무슨 내란을 했습니까? 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칼날은 그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그것을 맡기는커녕 불법을 용이하게 만든 조력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냐고. 저는 이번 수사가 상관의 지시라는 방패 뒤에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고위 공직자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기준을 세우는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심우정 전 총장을 향한 의혹들, 내란 총장 논란과 검찰 재량권의 딜레마. 다음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 그의 혐의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죠. 2025년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을 때 검찰은 상급심에 다툴 수 있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심 전 총장이 그 결정을 내렸죠. 검찰 내부에서조차 항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묵살했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그는 야권과 시민사회로부터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준 내란 총장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죠.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무리하게 항고할 수 없었다며 소신껏 내린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국가적 중대 범죄 앞에서 그 재량권 행사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가? 특검은 밝혀내야 합니다. 그의 결정이 정말 법리적 소신이었는지, 아니면 전직 대통령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헌법 수호라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내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였는지를 말입니다. 특검의 수사 방향과 밝혀진 충격적 계획들. 조은석 특검팀, 일명 내란 특검의 최종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정질서 파괴 범죄, 즉 내란의 수괴로 규정하고 그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의 조각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상원 전 청와대 비서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500명 수거 대상 계획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재명, 조국, 문재인 등 반대 진영 인사 500여 명을 수거 대상으로 정하고 체포된 주요 인물들은 섬으로 이송하던 중 폭파, 격침, 사살하는 방식으로 제거하려 했다는 정황. 이게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일입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밤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내놨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계엄을 장기화하고 삼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꿈꿨다는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특검이 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음모의 수괴로 규정하고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기관의 반응과 엇갈린 정치권의 시선, 이런 초유의 사태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과거 정권의 행위에 대해 날을 세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조직의 큰 충격, 검찰 역사에 없던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은 헌정을 유린한 내란 행위를 처벌하는 당연한 과정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정치 보복, 과도한 수사라며 특검 자체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의 논란에 대해서도 어차피 항고했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며 옹호하고 나섰죠.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반응은 이번 특검 수사가 더 이상 순수한 법 집행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법적 행위가 정치적 렌즈를 통해 해석되고 소비되는 현실. 우리는 지금 법 앞에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굴레에 갇힐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남겨진 과제. 조은석 특별검사. 그는 검사 시절부터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특수통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수사 스타일과 역대급 규모로 꾸려진 특검팀을 감안할 때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의 기소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계엄 공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도 곧 시작됩니다. 이번 특검 수사와 재판의 결과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과 공직사회에 거대한 이정표를 남기게 될 겁니다. 관료의 행위가 내란죄가 될 수 있는가? 검사의 재량권은 어디까지인가? 이 무거운 법리적 질문에 대한 사법부의 답은 다시는 이런 헌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견고한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과연 특검은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민주주의는 이 혹독한 시험대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의 특검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